자, 반복문이라고 하면 같은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같은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코드를 만들면서 왜 반복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c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New, 패키지를 만들게요. 프로젝트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컨트롤 이라고 하는, 제어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패키지 이름을 뭐라고 만들 거냐면 루프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1번. 루프가 반복문이란 뜻이에요. 루프. 반복문이란 뜻입니다. 네. finish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복문이 루프라고 하는 패키지가 만들어졌으면요, 그 패키지 밑에서, 그 패키지 오른쪽 클릭, new class 하시면 되고요. 루프 main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edu.java.loop 1번이고요. 클래스는 loop main 1번,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finish. 네. 반복문입니다. 영어로는 loop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반복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iteration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iteration. 자, 일단 자바에서 어떻게 반복문을 만드는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시기 전에 반복문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단순한 출력문을 만들려고 싶은데 이 콘솔 창에다가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 자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0, 그 다음에는 자바 1, 그 다음에는 자바 2,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한 5개의 문장을 출력한다라고 해보죠. 5개의 문장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반복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에 우리는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너무 허무하셨죠? 프로그래머의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친구, 프로그래머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썰렁하죠? 자, 이렇게 출력문 하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걸 컨트롤 C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C 복사죠. 복사하시고 밑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어떻게 했냐 하면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 거죠. 복사 붙여넣기. 대신에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0이라고 출력하는 게 아니라 1이라고 출력할 거니까. 그 다음에는 2라고 출력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3이라고 출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4라고 출력하면 되니까.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인 거예요. 실행해 보세요. Run as Java application. 우리가 한 거라고는요. 첫 번째 문장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문장을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줄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0을 1로 수정. 그 다음 줄에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0을 2로 수정.
그 다음 다시 또 붙여넣기 3, 붙여넣기 4 이렇게 한 거예요. 5개 정도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한 10개 정도도요. 컨트롤 V 10개 하는 거 뭐 10초도 안 걸릴 거예요. 저기 손가락만 조금 빠르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똑같은 동작을 자 지금 똑같은 동작이잖아요. 프린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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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해라. 단지 숫자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나머지 대부분의 기능은 전체적인 기능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기능을 한두 번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100번, 200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도 한계가 있겠죠. 컨트롤 V 100번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손가락 아플 거고. 그리고 코드도 어떻게 돼요? 100라인, 200라인 이렇게 코드도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거는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 그래서 새로운 문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출력하는 문장을 0번부터 4번까지 5번 반복하세요 라고 시켜주는 그런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고요. 코드를 먼저 만들고 제가 그 코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한번 좀 넣을게요. 백슬래시가 뭔지 아시죠? 네. 어제 이 백슬래시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네. 백슬래시 다음에 n이라고 하세요. n. 그 다음에 한 5개만 이렇게 할까요? 그럼 다시 한번 백슬래시 n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이걸 한 거냐 하면요.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하시면 위쪽에서 그 실행된 것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실행된 거를 제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출력문을 넣었어요. 자, 이 출력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자, 이 백슬래시 n 이거는 여기 있는 빈줄 한 칸이에요. 빈줄 한 칸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 5개 이렇게 대시 5개를 출력을 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밑에도 줄바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한 칸을 건너뛰고서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백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슬래시 n은 줄바꿈입니다. 줄바꿈. 영어로는 new line. 그러니까 새로운 줄을 빈 줄 하나를 넣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빈 줄 하나를 출력할 때 백슬래시 n이라고 하시면 돼요. 빈 줄 하나. 이런 것들을 escape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줄바꿈, 공백, 탭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자, 일단요. 지금은 제가 만드는 코드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for int i는 0, i는 5보다 작다. 자, 여기는 전부 다 세미콜론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는 세미콜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문장하고는 굉장히 형식이 다른 그런 문장이에요. i 플러스 플러스 중간. 자, 이거는 저희 어제 공부한 내용이에요. 변수 i에 있는 값을 1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자,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출력문 넣겠습니다. 출력문은 자바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고 더하기 i.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 어떤가요? 위쪽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실행했었던 문장들과 이렇게 간단하게 세 줄로 작성한 문장과 똑같은 코드를 출력을 했을 거예요. 중간에 여기 공백이 들어갔고 이렇게 대쉬가 들어갔고 공백이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줄바꿈, 여기서 줄바꿈, 그 다음에 대쉬 5개, 대쉬 5개, 그 다음에 여기서 줄바꿈, 여기서 줄바꿈. 그래서 요렇게 세 줄이 들어간 게 요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요것 때문에. 실제로 프린트한 내용은 이거죠. 이겁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작성하신 문장이 뭐다? for라고 하는 반복문입니다. for 반복문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실행 혹시 잘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실행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for는요, 예하고 for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하고 for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괄호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작은 괄호. 작은 괄호 안에는 문장을 3문장을 써주셔야 돼요. 자, 자바에서는 문장 끝날 때마다 무엇을 써준다 그랬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 근데 이 for문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게 첫 번째 문장 끝나니까 여기 세미콜론이에요. 두 번째 문장 끝나니까 세미콜론이에요. 마지막 문장이죠. 여기 괄호가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세미콜론을 안 찍어요. 그래서 그 괄호 안에 3개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3개의 문장. 각각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for를 시작하고요. 괄호를 써줍니다. 괄호 안에는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있고 세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블록. 여기 시작하는 블록과 끝나는 블록이 있고요. 자, 이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이 우리가 반복하면서 실행할 문장들이에요. 반복하면서 실행할 문장들이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1번, 두 번째 문장을 2번, 세 번째 문장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번을 먼저 실행을 해요. 1번을 실행하면 i라고 하는 변수에는 얼마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i라고 하는 변수에는 0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int 타입의 변수 i를 선언하고 그 변수의 값을 0을 대입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죠? 1번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2번을 실행을 합니다. 2번을 실행하면요. 여기서 이거는 조건식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3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를 4번이라고 할게요. 4번. 2번 조건을 만족하면 4번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 블록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i는 0보다 작기 때문에 1번 실행하고 2번 실행했죠. 조건을 만족하죠. i가 5보다 작으냐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면 if문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을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실행하니까 뭐라고 출력할까요? 자바를 출력하고요. I 값을 출력하니까 뭘 출력할까요? 자바 0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4번이 끝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엔 여기가 이제 블록이 끝났죠. 블록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3번 위치로 올라가요. 여기에서 3번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3번 위치로. 3번 위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I 값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I 값을 1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0에서 얼마가 됐을까요? 1이 되는 거예요. 3번으로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어디까지 갈까요? 2번으로 가요. 3번에서는 2번으로 가요. 바뀐 I 값이 자, 이제 바뀐 I 값은 얼마예요? 바뀐 I 값은 이제는 0이 아니라 1이에요. 바뀐 I 값이 5보다 작은지를 검사를 해요. 5보다 작으면은요. 어디로? 다시 블럭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블럭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뭘 출력을 할까요? 자바 1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또 블럭이 끝났죠. 끝나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뭘 실행하는 거예요? i를 다시 한번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고 나서 어디로 간다? 증가시키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증가된 값이 5보다 작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5보다 작죠? 2는 5보다 작잖아요. 그럼 다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빙글빙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출력하면 자바 2라고 출력을 하고요. 출력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i가 한 번 더 증가가 되겠죠. i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으로 가서 검사를 해요. 5보다 작은지. 5보다 작기 때문에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3이라고 출력을 해요.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i가 이번에는 4로 바뀌어요. 4는 다시 한번 검사하러 가요. 5보다 작아요. 5보다 작으니까 여기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요. 자, 출력을 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i가 어떻게 바뀔까요? i가 5로 바뀌는 거예요. 5로. i가 5로 바뀌면 자, 검사를 해보는 거죠. 이게 5보다 작은지를 검사해요. 5는 5보다 작지 않죠. 이때 모든 반복문을 종료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면서 반복하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for문의 동작 방식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는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문이 시작될 때 딱 오로지 한 번만 실행되는 문장이라고 해서 초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 문장, 초기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문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를 먼저 해요. 첫 번째 다음에는 무조건 두 번째는 실행을 해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만족하면 들어오는 거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반복하지 않고 반복문을 끝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조건을 만족한다면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면 블럭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블럭 내부로 들어와서 블럭 내부를 전체를 실행한 다음에 이 블럭 안쪽이죠. 블럭 안쪽을 실행한 다음에
블록 내부의 실행이 끝났을 때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를 시키고 증가가 된 값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한다? 여기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죠. 증가나 감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제가 아마 여기서 그 작성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여기를 3번이라고 했군요. 초기화식은 오로지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조건 검사를 하고 조건이 참이면 실행문을 실행을 해요. 실행문을 실행한 다음에는 증가나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한번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검사를 해요. 만족하는지를 보고 나면 만족하면 실행. 그래서 2, 3, 4, 2, 3, 4 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를 반복하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포문을 빠져나온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이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조건 초기화식은 여기 1번이죠. 여기 1번. 1번을 한 번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실행을 하고 여기 조건식 2번. 조건식 2번을 만족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족하면 여기 안쪽에 있는 블록, 여기가 몇 문장이 있을지 몰라요. 안쪽에 있는 블록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3번이죠. 실행을 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기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더하기가 되거나 빼기가 되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어디로 간다? 다시 여기 검사하러 간다. 계속 추루이면 여기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반복을 하는 거고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고.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아까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작성한 코드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CN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얼마였을까요? 0이에요. 그죠? 0은 5보다 작죠. 들어와요. 그래서 자바 0이라고 출력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올라가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순서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다 끝났으면 여기로 올라가요. 올라갔으면 여기로 가요. 자, 이게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에서 1로 바뀌고요. 1은 5보다 작으니까 출력하고요. 다시 올라가면 2로 바뀌고요. 2는 5보다 작으니까 출력을 해요. 다시 올라가면 3으로 바뀌죠. 출력하고요. 올라가면 4가 돼요. 4는 5보다 작으니까 출력을 해요. 올라가면 CNT라고 하는 변수가 5라고 바뀌었는데 바뀌는 그 내용을 보니까 5보다 작지가 않아요. 이때 포문을 종료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포문을 반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 New 패키지. 패키지 edu.java.loop 2번이라고 할게요. 루프 2번. 루프 2번이라고 하시고요. finish 하겠습니다. finish. 그 다음에 루프 2번 패키지 밑에서요. new 클래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루프 메인 2번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만들게요. 루프 2번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 이름 루프 메인 2번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피니시. 자, 만들었죠? 패키지는 루프 2번 패키지고요. 루프 메인 2번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점이 되는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해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1부터 10까지 for 반복문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해보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 그 다음에는 2, 3, 4 이렇게 해서 10까지 출력하고 나면 끝내라. 그냥 숫자만 출력하시면 돼요. 숫자만. 이렇게 출력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출력하시는 거예요. 10부터 1까지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10을 출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는 7 이렇게 해서 쭉 언제까지? 1일 때까지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for문의 기본 뼈대는 이렇습니다. 반복문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문장. 그리고 1부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할 거냐?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그게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어떻게 숫자들을 변경시키면서 할 거냐? 그게 세 번째 문장. 그래서 for에서는 괄호 안에 3개의 문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이 2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죠. 1부터 10까지 변화될 수 있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부터 10까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정수죠. 1, 2, 3, 4, 5, 6, 7, 8, 90. 이거는 정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int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값은 뭐 i라고 하셔도 되고요. x라고 하셔도 되고요. n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 여기에는 값을 저장을 해야 돼요. 값을 얼마라고 저장을 해야 될까요? 1이라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왜? 1부터 시작할 거니까. 1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10까지 해야 돼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란 얘기는 n이 언제까지란 얘기예요? 작거나 같다. 무엇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아시겠죠? n은 어떻게 그 다음에는 n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면 될까요? 1씩 증가시켜 나가면 돼요. 1 다음에는 2가 되면 되고요. 2 다음에는 3이 되면 되고요. 3 다음에는 4가 되면 돼요. n을 플러스 2를 하겠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n을 출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해볼까요? 출력문 내용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어때요?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10번 안 해도요. 10번 하지 않아도 프린트문 한 문장 가지고서 이 프린트문이 몇 번 실행됐다? 이 프린트문이 10번 실행이 된 거예요. 10번. 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for는요, 제일 처음에 여기 초기식, 여기를 제일 한 번 실행을 해요. 딱 한 번 실행합니다. 한 번. 그럼 n은 얼마가 됐죠? n은 1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를 합니다. 자, n은 1이죠. 지금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1이에요. 1은 10보다 같거나 작죠. 맞습니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조건을 만족하면 블록 내부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블록 내부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력을 한 거예요. 자, 출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그 다음 문장은 블록이 끝난 거예요. 블록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블록이 끝나면 반복하러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복하러 올라가는 과정을 iter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네. 자, 반복하러 올라가면 그때서 n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 n이 얼마로 바뀐다? n이 2로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증가를 시킨다면 어디를 간다 그랬죠? 반복할지 말지 조건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변수 n의 값이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변수의 값 n을 가지고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될지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검사하는 게 뭐냐면 바뀐 변수 n의 값이 10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 만족하면 어떻게 한다? 블럭 내부로 들어온다. 블럭 내부로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요? 출력하는 거죠. 그냥 숫자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니까 뭘 출력하는 거죠? 2를 그냥 출력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또 블록이 끝났네요. 블록이 또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iterate를 합니다. 올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n이 어떻게 바뀌어요? 2에서 1이 증가가 되니까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꾼 다음에 조건을 검사할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조건을 검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이 값이 10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조건을 만족해요. n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블럭 내부로 들어오죠. 블럭 내부로 들어오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면 n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출력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4, 5, 6, 7, 8, 9. 자, 중간 단계 생략하고요. n이
9가 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9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출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쵸? 9가 출력이 됐겠죠? 출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n은 얼마가 되죠? 10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할지 말지 검사를 하러 가겠죠. 10보다 같거나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해요. 검사해 보니까 같단 말이에요. 같은 거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블록으로 들어와서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출력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요.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 이제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조건 검사를 해보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아요.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반복문을 빠져나오니까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코드가 좀 암호 같긴 하지만 이게 좀 암호 같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걸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n은 1부터 시작하겠다. n이 10보다 같거나 작으면 블록 내부를 실행하겠다. 블록 내부의 실행이 끝나고 나면 n의 값을 1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할지 말지를 또 한번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 여기는 딱 한 번만. 그리고 반복할지 말지 조건 검사. 조건 검사가 끝나서 참이면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 모든 블록이 끝나면 반복하러 올라감. 반복하러 올라간 다음에는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다시 한번 검사. 검사해보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해서 실행을 하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예.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자, 여기서는 중간에 이렇게만 하나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만 넣죠. 이번에는 이렇게만 넣고 이번에는 거꾸로 출력하는 거예요.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for 자, 변수를 선언합니다. n이라고 선언을 할게요. 자, 시작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10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보면 10 우리가 출력하는 내용을 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전부 다 어떤 숫자들이죠? 19, 8, 7, 6, 5, 4, 3, 2, 1.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 다르게 얘기하면 0보다 큰 숫자들. 맞습니까? 숫자가 0보다 크기만 하면 계속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10에서도 출력하고 9에서도 출력하고 8에서도 출력하고 2도 출력하고 1도 출력하고 단 출력이 끝나고 나면 숫자를 감소시켜줘야 돼요. 감소하는 연산자 어제 공부했잖아요. 마이너스 2개 붙여주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실행하시면 무엇을 출력하면 될까요? n만 출력하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블럭 안쪽을 실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건식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반복을 할 때마다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변수의 값을 증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감소를 시킬 것인지 이것만 바뀌었어요. 반복하는 동작은요. 숫자를 출력하겠다. 이거는 달라진 게 없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자, 대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1부터 10까지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한 거고요. 대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대시가 있죠. 대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은 10부터 1까지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잘 되시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요 코드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시작값. 얼마부터 시작하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조건을 검사하러 가요. 자, 이 숫자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복을 해라 해요.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해라. 블록 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블록 랩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해요? 현재 n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현재 n의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10을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려고 봤더니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블록이 끝났어요. 자, 그럼 블록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for는 for 뭐뭐 하는 동안에 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디로 간다? 반복하기 위해서 여기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올라가면 n의 값이 마이너스 1 감소해요. n의 값이 10에서 9로 바뀌어요. 10에서 9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블록 안쪽을 실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사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사하러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무엇을 검사하는 거예요? 바뀐 숫자가, 즉 1을 감소시킨 이 숫자가 여전히 0보다 큰지를 검사를 해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출력하겠죠. 이번에는 무엇을 출력하는 거예요? n을 출력하는 거니까 9를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n은 얼마로 바뀔까요? 8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검사하고 출력하고 올라가서 줄여주고 검사하고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n의 값 줄여주고 검사해서 출력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8, 7, 6, 5, 4, 3 쭉 하면서 n이 1이면 자 n이 1인 경우도요. n이 1인 쭉 줄어들다 보면 n이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2에서 하나가 더 줄어들어서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1이 되면 여전히 0보다 크죠. 그죠? 0보다 크면 조건을 만족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출력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출력하고 나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은 반복문을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이제 n은 어떻게 돼요? 다시 1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1에서 지금 1에서 빼기 1을 해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그게 0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0보다 큰가요? 아니잖아요. 0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는 프린트 안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은 출력이 안 되고 모든 반복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유은 씨. 네. 그 모두에게 지금 채팅을 메시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유은 씨가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제 코드를 보시면요. int n는 1 하고 변수를 선언했어요. 자, 여기서도 int n는 10 하고 변수를 선언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있어요. 앞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것은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에는 같은 이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변수를 만들어줄 때에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n이라고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서도 변수를 n이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러 없이 위쪽도 에러 없이 실행이 되고요. 아래쪽도 에러가 없이 실행이 되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건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변수를 x라고 선언해서 1이라고 저장하면 두 번째 변수를 똑같이 또 x라고 변수를 선언할 수는 없다. 이러면 듀플러케이트, 즉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한다. 저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에러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그쵸? 네. 근데 에러가 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다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역 변수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local variable.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지역 변수란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메인과 같은 이런 그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역 변수는 특징이 있어요. 지역 변수의 사용 범위. 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역 변수의 사용 범위는 지역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그러니까 선언한 다음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선언하기도 전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변수를 x는 1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역 변수는 그 지역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언제까지? 변수가 포함된 블록은 중괄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괄호. 블록이 끝날 때까지. 이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까지만 사용 가능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수는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그 변수가 포함되어져 있는 중괄호 안에서만,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중괄호 안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요. n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사실은 n이라고 하는 변수는 for라고 하는 블록이 시작이 될 때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문에서 for 안쪽에서 선언한 이 변수, for 안에서 선언한 이 변수는 for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이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기에는 블록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n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을 시작할 때 딱 한 번 실행을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블록이 끝나고 나면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for문이 끝난 다음에 n을 하려고 하면 이게 에러가 나요. for문 안쪽에서는 n을 출력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for문 바깥에서 n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n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variable이 아니다. n이라고 하는 variable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연 설명을 드리면 for 구문에서 선언 for 구문의 초기화식에서 선언된 변수는 for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변수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for의 괄호 안에서 선언한 변수란 얘기예요. for의 괄호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 for 블록, 즉 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블록이 중괄호가 변수의 무엇을 나타낸다? 변수의 사용 범위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변수의 선언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n은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선언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요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니까. 요 블록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는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변수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만들어졌다가 반복하는 동안에만 그 변수가 메모리에 남아 있다가 반복이 끝나고 나면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지워져 버리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도요. 역시나 메모리에서 할당이 가능하고 반복하는 동안에는 그 메모리가 유지가 되다가 반복이 끝나고 나면 메모리에서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질문 굉장히 고맙고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여드렸죠. 네. 포문이 끝난 다음에 sys
out n 이렇게 하면 이거 에러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for에 대한 반복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밑에 제가 그 질문 주신 분 또 한 분이 계셨군요.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질문을 못 봤네요.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은 뭐라고 질문을 주셨냐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n이라고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블록 내부에 들어가서 n 뭐 이렇게 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질문 주신 거 맞죠? 광호 씨? 그죠? 네. 여기서 변수를 선언했으면 블록 안에서 변수를 선언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이 블록 안에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상태예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또 n이라고 변수를 선언한 거죠.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지만 뭐는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건 가능해요. 이건 가능해요. 왜 이건 가능할까요? 새로운 변수가 선언돼서 만들어져 있고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돼서 사용할 준비, 메모리에 사용할 준비가 만들어져 있고 10으로 저장을 했지만 그 값을 100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이런 코드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int n은 10, 그 다음 줄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줄 n은 100. 이렇게 한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뭘 출력할까요? 100을 출력하는 거예요. 100을. 변수는 만들어 놓고서 언제든지 그 값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바꿀 수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n이나 이게 전부 다 블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이에요. 그죠? 검사를 하고서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감소시키겠다. 다시 검사를 하겠다. 자, 이게 전부 다 반복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반복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딱 선언해 놓고 그 변수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조건 검사할 때도 사용을 해보고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시켜보고 출력을 해보고 그 값을 또 다른 값으로 바꿔보고 조건 검사를 해보고 이럴 때 제일 앞에서 선언한 이 변수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나요? 유은 씨하고 광호 씨하고. 다른 분들도 다 이해되시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메소드 안에서 변수를 만들어 버리자. 예, 영우 씨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int n 선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언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 블록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변수예요. 다른 변수고요. 자, 여기서 for를 쓰시는 거예요. for. n은 1부터 n은
5보다 작을 때까지 n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프린트. 자, 이거는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수를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사용 범위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변수의 사용 범위는요. 자, 지역 변수의 사용 범위. 선언된 위치에서 자기가 포함된 블록 내부. 자, 얘가 포함된 블록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메인의 끝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메인의 끝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변수를 하나를 선언해 놓고요. 여기서는 값만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값만 초기화를 하고 조건 검사하고 출력하고 올라가서 그 값을 변경시키고 변경된 값을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출력을 하고 올라가서 다시 검사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 다음에는 n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죠. 이 변수는 이제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블록 내부와 for 내부와 for 구문의 내부와 for 구문의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니까. 선언된 위치에서 메인 메서드의 안쪽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니까. 이렇게 선언하면.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 계세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 이 n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 아래쪽에서 이 블록이 끝날 때까지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빼셔야 돼요. 여기서 선언한 변수를 포문 안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선언문을 빼셔야 돼요. 선언문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해 주는 거는 가능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수업을 참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흐뭇하네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